존경하는 92만 성남 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위원 조정식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청룡해를 맞아 가정내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상진 시장의 해외 순방으로 새해 인사의 일자가 성남시 의회 임시회 기간 내에 개최되어 시의원들의 참석을 불가능하게 만든 시의회를 경시하는 신상진 시장에게 유감을 표합니다. 의장님은 엄중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우리는 고금리, 고물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으로 국민들은 경제, 교통과 환경 재앙으로 근심과 불안의 한 해를 보내야 했습니다. 더 심해진 부의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기후위기의 현실화로 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가 유능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신상진 시정부 유능했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무능과 소국 행정, 성남시가 되었다고 비판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4년 새해 벽두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살인미수 테러 사건은 온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국무총리실과 경찰청의 의심스러운 대응과 부실한 사건 공개는 은폐 의혹을 낳으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정보 공개로 국민적 의혹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의 원인으로 다양한 분석이 있지만 주목해야 할 지점은 양극화된 정치를 원인으로 뽑고 있습니다. 허울뿐인 상생과 공생이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극단적인 정치 대결의 결과로 발생한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성남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지난 민주당 시장 12년을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감사관실 등을 동원하여 청산의 행정을 자행해 왔습니다. 이재명 은수미 시장의 우수 정책들을 문제가 많은 행정으로 치부하며 지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시장 하나 바뀌었다고 전국에서 칭찬받던 수많은 지방행정의 현장이 사라졌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시장이 바뀌고 직업을 잃고 가정이 흔들리고 억울해하는 시민들의 원성과 눈물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청년기본소득과 공익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여성비전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등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어려운 세대인 청년을 지원하고자 이재명 시장부터 시작된 청년기본소득이 올해부터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성남시와 의정부시가 중단되었습니다. 성남시 24세 청년들은 경기도 대다수 24세 청년들이 혜택을 받는 100만 원의 소소한 행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곧 분노할 성남시 청년들의 민심이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힘을 응징할 것입니다. 본인은 신상진 시장 취임부터 협치 성남시를 외쳐왔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투쟁의 결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테러와 같은 극단적 대결과 복수의 정치를 성남시에서는 끝내야만 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해결 방법으로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힘, 민주당과 소수정당, 시민사회가 만들어가는 성남시를 제시했습니다. 협치 성남시를 외친 이유가 바로 극단적인 정쟁으로 무너져가는 풀뿌리 지방자치를 살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남 시민들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성남시의 미래를 그리고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야 하는 시기에 중앙정치의 하수인으로 전 정권 치적을 폄훼하고 지우는 것이 시정부를 장악한 개선 장군들의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수차례 압수수색과 경찰,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다니는 공직자들의 하소연과 사기를 생각해보면 현 강 시장 야의회 구조에 하에 제왕적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선적인 지방자치가 낳고 있는 단점들은 반드시 협치 성남시를 통한 공동정부 운영으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둔 시기에 다당제 하의 연합정치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자는 주장 또한 제왕적 5년 단임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문제가 국가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발목 잡는다는 많은 학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이기 때문입니다. 북유럽의 모범적인 국가들과 지방자치가 해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준비 안 된 시정부가 임기 4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4년마다 시장이 바뀌고 신임 시장마다 전 정부 지우기를 우선하고 자신의 공약 실현만을 위해 일한다면 그야말로 지방행정의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행정의 연속성은 무너지고 시장과 문고리 측근들의 입만 바라보는 복지부동의 지방자치가 될 것입니다. 재앙적 시장 권력과 복지부동의 공직풍토가 만연하고 반복된다면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숭고함은 사라지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최악의 상황이 반복될 것이 자명합니다. 오직 협치도시 성남시를 구현하는 것만이 되풀이되는 복수열전, 복지부동 지방자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야, 시민사회, 성남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정치 세력이 함께 성남시를 고민하고 이끌어야 지방자치가 꽃피는 성남시가 될 것이라 다시 한번 강조하며 협치 성남시를 위해 노력합시다. 2024년 성남시의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무산됐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선 8기 신상진 집행부를 대상으로 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무산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의 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들이 집행기관을 감시 및 견제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성남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내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악행이 되풀이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작년 3차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아 의회가 파행을 거듭하던 시기에 국민의힘은 2박 3일간 중국으로, 신상진 시장은 6박 7일간 스페인으로 외유성 국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추경 예산안 합의와 의회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야 할 국민의힘과 신상진 시장의 국외 출장 행보는 부적절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시장과 의원들의 무책임한 행보에 시민들은 아연실색할 뿐입니다. 작년 11월 분당 보건소 관련 행정심판이 각하로 결정났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 제기의 형식 요건의 하자인 각하 결정이 신상진 시장의 분당 보건소 신축의 정당성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분당 보건소 이전은 이대엽 시장부터 이재명 시장, 은수미 시장 때까지 정상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집권정당과 시장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중단시킬 사안은 아닙니다. 성남시를 줄기세포 산업의 메카, 메디바이오 산업의 클러스터로 만들 절호의 기회를 놓친 어리석은 행정으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재집권 시 분당 보건소 이전을 다시 추진할 것입니다. 경제 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 전국에도 겪어보지 못한 경기 침체와 고물가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진단과 처방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상저하고라는 공허한 외침만 있을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8개월은 국가가 국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절실히 느끼게 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포퓰리즘 감세 정책과 이로 인한 세수 부족은 지방자치단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성남시의 재정관리에 더욱 세밀하게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정부 여당은 올해 총선을 겨냥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내세우며 정쟁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을 제대로 된 검토나 공론화 과정 없이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단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입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는 결국 성남시로 번졌습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작년 11월 성남시의 서울 편입을 환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가 서울시의 자치구가 된다면 성남시의 도시개발 권한 등 각종 권한이 서울시장에게로 이양됩니다. 성남시의 자치권들이 대폭 축소되며 성남시의 세원이 6개에서 서울시 자치구의 세원인 2개로 줄어 성남시 자체 세원은 약 1조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성남시 발전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성남시 협의회는 성남시를 서울시로 편입하자고 주장했는데 아직 추진 중이십니까? 여당인 국민의힘 보도자료는 책임있고 신중해야 합니다.
추진할 것인지, 한번 시민들을 떠본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책임 여당 하십시오. 성남시의 2023년을 돌아보면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정자교 붕괴, 순회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서현역 중기난동 등 시민들은 더욱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성남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해외 순방 경쟁하는 시장이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성남시의 취역 지역을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는 시장에게 박수칠 것입니다. 작년 9월 신상진 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입건된 1호 자치단체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신상진 시장은 인터뷰에서 시장이 된 지 얼마 안 돼 분당구청 소관이라서 등 책임 회피에 급급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민주당 전 시장 탓이라며 책임 전가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난 4월에는 행안부에 특별재난 지역 선포를 요청했으나 4일 만에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 요구를 하며 거부당했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지난 7월 정자교 시공업체인 금호건설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만약 시공사의 부실 공사 등 과실 혐의가 있었다면 수사기관에서 조사했을 것인데 이러한 민사소송 또한 책임져간 차원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산촌교량 복구 예산 840억 절감 방안이라며 떠들썩하게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업비 관련 예산 추계는 제대로 진행하셨는지요? 차로 폭을 3.3m로 줄이고 시공을 축소해 복구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신상진 시장은 840억을 절감했다고 일석삼조라 대대적인 치적을 홍보했습니다. 840억 절감 치적 홍보 얼마 되지 않아 순회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2등급 판정을 받아 전면 통제되었습니다. 순회교 복구 사업비는 계략 사업비로 책정한 20억에서 전면 재고 시공 사업비로 약 350억으로 늘었습니다. 결국 850억 예산 절감 방안은 시민을 기망하는 신상진 시장부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시장님, 교량에 설치한 현수막은 내년 8월 준공 예정이라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목 9구식 추정으로 내년 8월까지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겸손은 힘드십니까? 출퇴근 불편을 하소연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총력을 다해 다리 보수와 교통 정상화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지난해 12월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은 20년이 경과한 100만 협회 이상의 택지를 노후계획 도시로 지정하여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상향, 절차 건소한 등의 특료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많은 시민들의 기대 속에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맡은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 분당 재건축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부응하기 위하여 국토부와 함께 성남시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입니다.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노후계획 도시 정비를 위해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확충, 특례 적용, 이주대책 등 기본계획에 철저히 포함시켜야 합니다. 분당의 용적률이 특별법을 통해 상향 조정되면 세대수가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며 도시 기반시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주요 기반시설과 주차교통 체증 문제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하며 대규모 이주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이주대책 또한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1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성남시만이 안고 있는 수건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고도제한 완화입니다. 현재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58.6%가 성남 서울공항으로 인한 전술항공 작전기지 구역에 포함되어 건축물 고도 제한을 받고 있어 시민들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법 수혜진 분당의 경우 야탑 임해동 등이 고도 제한으로 최대 15층의 건물만 지을 수 있어 재건축 사업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노후화가 심한 수정구, 중원구도 고도 제한에 묶여 재개발 사업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9월에 착수한 연구 용역을 통해 전문가
자문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선 8기 공약인 제3차 구도 제한 완화 구축 약속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신상진 시장이 같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이번 구도 제한 완화에 실패한다면 무능하고 무책임한 시장으로 남을 것입니다. 시민들은 집권 국민의힘 대통령과 시장의 실력을 지켜볼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백현마이스 도시개발 사업이 실시계획 인가가 신청되어 정상화되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사업자 공모와 선정, 실시섭약 체결 등 정상적으로 백현마이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정부와 도시공사에서 추가로 조건을 요구하는 바람에 자칫 10여 년간 추진해오고 주민들이 열망하던 백현마이스 사업이 다시 한번 좌초될 뻔했습니다. 연간 200조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심장 판교 테크노밸리 소재 기업들의 마이스 산업단지 요구에 응해서 시작된 사업이 이제 정상화된 것입니다. 성공적인 백현마이스 사업이 조성되길 더불어민주당은 응원할 것입니다. 비록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 유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성남시 기업들이 요구하고 분당 주민들이 열망하는 백현마이스 사업이 성남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력히 요청합니다. 마이스 산업은 교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지구내 반드시 신분당선 백현마이스역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역 없는 백현마이스는 실패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백현마이스역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대중교통은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 기회를 만들고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현재 성남시는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 제공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 8호선 연장, 시천역 조기 신설, 트램 1, 2호선 건설, 위례 3동선 조기 추진, 도촌야탐역 신설, 위례 트램 조기 추진, 월곶 판교선 조기 개통, GTX-A 성남역 환승센터 건설, 지하철 3호선 연장 조기 추진, 성남시 SBRT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빠르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전국 지자체에서는 일정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을 만들어 대중교통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경기도 더 경기 패스, 부산시 동백 패스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대중교통 우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도 성남형 대중교통 패스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국회에서 논의되는 SRT 복선화 사업,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상부부지 개발 등에 집중하여 성공시켜야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 세계적인 폭설과 폭우, 한파, 산불, 태풍 등으로 세계인의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컸습니다.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인류 문명 발전은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였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도시 추진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수출 위주의 산업 구조인 대한민국에게 글로벌 탄소 규제는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남시 기업들의 아리백 기업 지원은 성남시의 미래이므로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신상진 시장님,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탄소중립 성남시 들어는 보셨는지요? 성남시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 배출을 40% 줄여야 한다는 조례가 있는지는 아시는지요? 각 부서에서는 성남시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산정과 탄소를 줄이는 정책들을 시행하고는 있는지요? 성남시 같은 대도시는 건축물 부분에서 70%, 교통 부분에서 25%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치밀하게 세우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계획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조성,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등이 대안입니다. 또한 탄천율동공원 르네상스 사업은 가장 중요한 탄소 흡수 원인 공원과 하천 관련 사업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중단하시고 방향을 바꿔주십시오. 기후, 탄소 1등 시장 하셔야 합니다. 시장님, 어설픈 ESG 선포식 같은 그린워싱 하지 마시고 진정성 있는 정책 기대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청정도시를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민선 8기 성남시는 공정과 상식을 표명하며 출범했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공정과 상식을 외쳤지만 불공정과 몰상식으로 인사정책의 실패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89회 제3회 본회의에서 제4대 성남시 시민ombudsman 임명에 대한 위촉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그중 1명은 위촉동의안 투표 결과 시의원 32명 중 22명의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290회 임시회 안건에 부결되었던 시민ombudsman P 후보를 다시 위촉동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위촉동의안이 의회에서 표결에 의해 부결되었으면 시 집행부는 의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합니다. 의회에서 부결된 후보를 다시 위촉동의해달라고 동의안을 보내는 것은 신상진 시장이 시민들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자진 철회하십시오. 더불어 신상진 시정부의 불공정 몰상식 인사잡음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을 뽑아놨더니 1개월 만에 사퇴하고 시장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을 문화재단 이사와 성남시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이계직에 임명했으며 생뚱맞은 경력을 가진 사람을 정책보좌관에 임명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이 사람이 이사장으로 있던 사단법인에서 성남의 2기 시설을 위탁했으며 임기 만료 구청장들을 6개월 연장시키며 후배들의 앞길을 막는 등 공정과 상식은 허울 뿐이었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인사공정에 대해 답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진 시장이 출범 후 6개월 가로서는 현수막의 성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시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해 불법 현수막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정부는 각종 시책 홍보를 위해 불법 게시가 불가피하다는 핑계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3개 구청 도시미관과는 뭐하고 있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앞장서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니 각종 단체에서도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중앙언론, 지방언론에서 신상진 시장 취임 1주년 축하 현수막에 대해 대대적으로 다루는 모습을 보며 부끄러웠습니다. 성남시의 수준을 보여준 것입니다. 첨단과 혁신에 희망도시 성남은 간대었고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마치 80년대를 연상케 했습니다. 집행부가 앞장서서 불법을 자행하니 불법 광고물 단속에 명분이 있겠습니까? 작년 성남시 준예산 사태를 만든 신상진 시장의 청년 기본소득 예산 미편성과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성남시 청년 기본소득 조례 폐지 이후 신상진 정부에서 급하게 만들어낸 올패스 사업의 올해 집행 내역을 보면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신상진표 청년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급하게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 2023년 12월까지 총 2,500여 명의 청년을 지원하며 11억 2천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한 지원 규모의 4분의 1 수준이고 사업 예산의 10분의 1이 조금 넘는 사업비가 집행된 것입니다. 실패했습니다. 졸속 행정의 대표입니다. 올해 올패스 예산은 37억 5천만 원으로 작년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올해부터 5만 2천여 개에 달하는 민간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와 응시료까지 지원하겠답니다. 점입가경입니다. 수많은 민간 자격증 중에 청년들이 실제로 취업을 위해 활용할 자격증이 몇 개나 될까 궁금합니다. 그것이라도 청년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학원비와 응시료는 성남시와 관련 없는 외부 지역에 유출될 것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올패스 사업 결과를 보면 청년 한 명당 3-4건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극소수만 혜택을 본 것입니다. 19만 6천여 명의 성남시 청년 중에 올패스 사업을 이용한 2,500명을 지원하기보다는 청년 기본소득으로 24세 성남시 청년 전체를 평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성남시 청년 정책입니다. 올패스 사업은 축소 중단하고 청년 기본소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추진한 성남시정연구원이 개원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난의회에서 시정연구원 이전에 대한 상임위 반대와 예산 삭감 논쟁에도 불구하고 개원한 지 1년도 안 된 연구원이 3억 8천만 원을 들여 또 이사를 갑니다.
당초 연구원 설립비 6억 4천만 원에 이사 설계 용역비 3천만 원까지 하면 개원 1년도 안 돼서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시정연구원 설립 초기 비용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100만 명 미만 도시 중 전국 첫 개원이라는 타이틀을 하나를 얻기 위해 그렇게 성급하게 설립해서 연구원 선발할 것 하나도 없이 시민의 혈세가 이중으로 낭비된 것입니다. 정원 규정 등 조직 운영을 마음대로 바꿔가며 성남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시정연구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은 출생률이 낮고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초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로스 다우서스는 14세기의 유럽을 덮친 흑사병이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결과라고 말하는 등 이제 한국 사회 출산율은 인구 위기를 넘어 국가 존폐가 달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이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집값과 높은 육아 교육 비용 등이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헬조선이 된 것입니다. 결혼의 피와 저출산의 위기에 대해 국가 사회적인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 정답입니다. 유수 회원들이 보도했다는 신상진 시장의 솔로몬 선택과 같은 행사성 이벤트로 성남시의 출산 정책이 성공적이라는 자화자찬은 시간이 지나고 냉정하게 평가받을 것입니다. 또한 성남시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사회적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노후 생활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절반의 국민이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해 향후 노후 생활에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가올 고령사회 재앙에 성남시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성남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직접 느끼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첫째가 경제 문제, 둘째가 건강 문제, 셋째가 외로움과 소외감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남 시민의 안정적인 노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소득 지원과 공공의료 강화, 노인 돌봄 및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노후 취업 지원 등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복지 서비스는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에 필요한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립의료원은 주민 발의 조례 제정 운동으로 시작하여 18년에 걸친 시민들의 노력으로 전국 최초로 설립된 공공병원입니다. 그러나 신상진 시장은 1년 3개월째 원장을 채용하지 않고 재정난, 인력난 등을 핑계로 의도적으로 성남시 의료원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그동안 성남시 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성남시립의료원은 개원하자마자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며 일반 진료를 하지 못하고 코로나 극복에 헌신한 공공의료를 충실히 담당한 병원입니다. 코로나 지정병원인 만큼 시민에게 홍보할 시간이 적었습니다. 시장님이 지적하는 문제가 많은 병원이 아닙니다. 의사 출신 시장님이라 병원 행정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남시에는 분당 서울대병원처럼 대형 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의료 정신에 충만한 시립의료원의 존립도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의료 체계를 비교하고 경험할 좋은 기회입니다. 단지 이재명 시장이 만든 성남시립의료원이기 때문에 전 정권 지우기 일환으로 폐지하고 민간 위탁하려는 정치적 의도는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맞이할 것입니다. 최근 법무부와 업무 협약으로 재소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겠다는 신 시장의 행보는 국민의힘 차기 권력인 한동훈 장관에게 줄서는 행보라고 강한 의심이 듭니다. 성남 시민들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성남시는 작년 안에 시승격 50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행사와 축제를 진행하였으며 많은 문제를 노출한 성남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행사 결과 지역 언론과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성남 페스티벌에 성남의 지역 정체성이 없다. 문화행사에 지역 예술인의 참여를 배제한 축제이다. 예산만 낭비한 전시성 행사이다. 시민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사이다 등의 갖은 비판과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탄천에서 펼쳐진 성남 페스티벌은 자연을 품은 축제가 아니라 파괴하는 죽음의 축제였습니다. 축제를 위해 멸종위기 1급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인 신목, 물대새, 천연기념물 원앙 등 다양한 생물들이 사는 탄천에 무대를 세우고 밤새 강한 빛으로 탄천을 비춰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죽음의 페스티벌이자 안전을 경시한 몰상식한 현장이었습니다. 성남시는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콘텐츠와 관광자원을 발견하는 등 성남시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 예술인에 대한 지원과 육성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이 즐겁고 누구나 방문하고 싶은 문화예술 시간 더 주세요. 5분 더 주세요. 성남시와 협력하여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창업교육센터는 2011년 문을 연 뒤 회의실, 교육장 등 협업 공간과 사무 공간을 마련,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 사회적 경제 분야로의 창업 및 진입을 희망하는 시민과 법인을 대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던 곳입니다. 그러나 성남시가 2023년 창업보육센터 공간 및 사업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함에 따라 현재 18개 입주 기업들은 당장 새로운 사무공간을 찾아 나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입주한 사회적 경제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이윤에 사회하는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협동조합 도시 성남시를 위해 전국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은 신상진 시정부의 철학은 분명히 공존과 공생을 위한 전 세계적인 공동체 사회를 지향하는 트렌드에 역행한다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며 지역화폐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성남사랑 상품권이 축소 발행되고 할인율도 낮아졌습니다. 지역 내 전통시장, 소규모 점포, 택시 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모바일 지역화폐 앱에 연동된 민간 배달 앱을 통해 주문 배달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어 시민들의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또한 지역화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한 지역 경제를 살리고 민생 불안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이후 추락하는 경제로 상인들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가게들의 가처분 소득의 감소는 치명적입니다. 유능한 지방정부라면 지역 화폐 발행을 늘리고 할인율을 늘려 선순환의 지역 경제를 도모할 때입니다. 신상진 시장님은 명심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화폐 예산 확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할인율도 더 높여야 합니다. 성남시는 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신상진 시장님, 취임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사건 사고로 얼룩진 2023년이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시장의 대처는 미흡했습니다. 판단은 안일했습니다. 소통은 부재했습니다. 시장님이 추진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과 졸속 행정의 피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짊어져야 했습니다. 행복한 삶은 시민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용하고 소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추락하는 경제와 치솟는 물가에서 시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시장으로서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위기 앞에서 우리는 각자 도생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을 선택해야 합니다. 연대와 협력의 정당 더불어민주당은 현명한 성남 시민들과 함께 시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